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청취자 어르신께 먼저 안부 여쭙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어르신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오늘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의 꼿꼿하고 또 튼튼한 허리, 그리고 다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뼈 건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하거든요. 특히 우리 몸의 기둥인 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칼슘에 대해서요. 혹시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어르신께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어가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뼈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르신의 건강하고 또 활기찬 생활에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칼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연세가 드시면서 이 칼슘 섭취가 더 중요해지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통 칼슘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뼈나 치아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나 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팔다리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도 이 칼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피가 났을 때 잘 멎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요. 정말 뭐랄까 팔방민이죠. 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고요. 반대로 뼈에 이렇게 저장해두었던 칼슘은 더 쉽게 빠져나간다는 점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은행 예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은행 예금이요. 비유를 해주시니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 이렇게 뼈 속 칼슘이 줄어들면 그 뼈가 약해지고 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라는 게 생기기 쉽고요. 심하면 정말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툭 부러지는 골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젊은 시절보다 더 의식적으로 칼슘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청취자 어르신들 같은 보통 50세 이상 성인들은 하루에 칼슘을 어느 정도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에 800mg에서 1000mg 정도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800에서 1000mg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칼슘 많다고 하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 한 컵, 한 200ml 정도에 대략 200mg 정도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하루에 우유를 한 4잔, 5잔 정도는 마셔야 하는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양입니다. 하루에 우유를 4, 5잔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만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글쎄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권장량의 절반 정도밖에 섭취 못한다는 통계도 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 좀 그렇죠.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칼슘만 섭취하고 계세요. 게다가 칼슘은 이게 또 먹는다고 해서 전부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흡수율이 평균적으로 한 30% 내외로 좀 낮은 편이에요.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뼈로 가는 양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칼슘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칼슘 하면 진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유인데 사실 우유만 마시면 속이 좀 불편하거나 설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 우유 속에 있는 유당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은 우유 말고 어떤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하면 좋을까요? 좀 속 편한 거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유를 못 드신다고 해서 칼슘 섭취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주변에는 우유 못지않게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또 소화가 편하고 구하기도 쉬운 고마운 식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요? 네,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식품이죠. 특히 요즘에는요, 두부를 만들 때 그 응고제로 황산칼슘 같은 그런 칼슘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칼슘 강화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아서요. 두부 반모, 한 100에서 200g 정도만 드셔도 우유 한 컵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150mg에서 2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와, 제품 포장 뒷면에 그 영양 성분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하, 두부를 만들 때 칼슘이 들어가는군요. 이거 뭐 반찬으로도 좋고 찌개에도 좋고 정말 활용하기 참 좋겠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고소함의 대명사죠. 검은 깨, 즉 흑임자입니다. 아, 검은 깨요? 네. 이 검은 깨가 의외의 칼슘왕인데요. 100g당 칼슘 함량이 무려 1100mg 이상입니다. 네, 1100mg이요. 네. 일반 참깨나 들깨보다 월등히 높아요. 우유의 거의 5배가 넘는 양이죠. 와, 정말요. 네. 그래서 밥 위에 솔솔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한두 숟가락씩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맛도 고소해지고 칼슘 섭취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야, 깨 중에서도 검은 깨가 그렇게 높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세 번째 식품은 뭘까요? 세 번째는 뼈째 먹는 칼슘의 보고, 바로 멸치입니다. 아, 멸치, 그렇죠. 네. 특히 멸치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멸치 가루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멸치 100g에는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900mg에서 많게는 1900mg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1900mg까지요? 와, 그런데 멸치 자체가 좀 딱딱해서 드시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볶음 같은 거는 좀. 네. 이럴 때 멸치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오, 멸치가루라.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밥에 멸치가루를 한두 숟가락, 한 15g 정도만 넣고 비벼 드셔도 200mg 이상의 칼슘을 쉽게 보충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 반숙 하나 곁들이시고 고소한 들기름 한 술, 통깨 조금 뿌려서 김에 싸 드시면 맛도 영양도 만점인 그야말로 칼슘 폭탄 영양밥이 됩니다. 이야, 칼슘 폭탄 영양밥. 이름만 들어도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멸치가루 정말 만능인데요. 네, 국이나 찌개, 나물 무침에 조미료처럼 넣으셔도 감칠맛을 더하면서 칼슘까지 듬뿍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그 머리랑 내장 제거한 멸치를 마른 팬에 살짝 덮어서 믹서에 갈아 만들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식품은요? 네 번째는 쌈 채소나 녹즙으로 친숙한 케일입니다. 케일이요? 네, 케일 100g, 보통 크기로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되는 양이에요. 150에서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양으로만 보면 우유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죠. 그런데 케일의 진짜 장점은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 흡수율이요? 네,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시금치 약 5%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예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다른 과일이랑 같이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 채소 중에서도 케일이 흡수율이 뛰어나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우유가 좀 힘드신 분들께 정말 좋은 대안이 많군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아, 두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 소화가 어려운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두유는 콩 자체의 칼슘 함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요즘엔 제조 과정에서 칼슘을 첨가해서 함량을 높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한 컵 200ml당 150mg에서 많게는 280mg까지 칼슘이 들어있어서 우유랑 비슷한 수준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오, 그것도 꽤 되네요. 네, 제품 구매하실 때 영양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당류 함량이 좀 낮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드시기 전에는 그 아래 가라앉은 칼슘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편하게 먹기 좋은 치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맞습니다. 특히 그 슬라이스 형태의 가공 치즈줌에는 칼슘 함량을 높인 제품들이 있어서요. 한 장만으로도 300mg에서 500mg까지 상당량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치즈 한 장이요? 와.
네. 그리고 파르메산 치즈 같이 좀 딱딱하게 숙성된 자연 치즈는 칼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서 100g당 1000mg 이상, 샐러드나 파스타 위에 조금씩 갈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아요. 치즈 속 칼슘은 흡수율도 한 30에서 40%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나트륨, 즉 염분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루에 한두 장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네요. 두부, 검은 깨, 멸치가루, 케일, 또 칼슘 강화 두유, 치즈까지. 이 정도면 뭐 우유를 드시지 않더라도 식단을 통해서 충분히 칼슘을 챙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잎채소나 김, 미역 같은 해조류, 콩류 등에도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한 가지 음식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좋은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먹은 칼슘이 우리 몸, 특히 뼈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칼슘 흡수율이 한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조력자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력자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 비타민 D, 햇볕 비타민이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또 흡수된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하루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 같은 곳에 가볍게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랑 뼈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식 중에서는 달걀 노른자나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또 버섯 같은 데 풍부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조력자는요? 두 번째 조력자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C입니다. 아, 비타민C도요? 네, 비타민C 역시 칼슘의 흡수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풋고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레몬, 오렌지, 딸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에 풋고추를 좀 넣거나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식초 같은 산성 성분도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아마 운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적절한 운동, 특히 걷기나 가볍게 뛰기, 계량 노르기처럼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뼈에 약간의 자극을 주는 운동, 이걸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동은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동도 중요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식습관에서는 싱겁게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싱겁게요? 네.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우리 몸이 그 불필요한 나트륨,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할 때요. 아집게도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려요. 어이구 저런. 따라서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는 좀 줄이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가공식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칼슘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 짜게 먹는 습관이 말씀하신 칼슘 도둑이었군요. 방금 칼슘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염분 말고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칼슘 도둑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음식 외에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커피나 차 같은 거요? 네,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이런 데 들어있는 카페인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소변을 통해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탄산음료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음료도 가급적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짠 음식, 커피나 차,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정말 의식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식사만으로는 칼슘 섭취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칼슘 영양제를 먹는 건 어떨까요?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칼슘 영양제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보조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영양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뭐 더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변비를 유발하거나 좀 드물지만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또한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과는 달리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충제 형태로 칼슘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혈관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인데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음식과 보충제를 합한 총 칼슘 섭취량이 하루 1200m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양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많이 먹을 게 아니었군요. 역시 뭐든지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칼슘 영양제 복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서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비추어 볼 때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식과 영양제 외에 튼튼한 뼈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좋을 만한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대로 뼈 건강에 아주 해로운 흡연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율도 떨어뜨리거든요. 아, 담배는 정말 안 좋군요. 네, 음주 역시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아, 낙상이요. 정말 위험하죠. 네, 그래서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지면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뼈라도 부러지면 거동이 힘들어지고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좀 낮추고 화장실이나 침실 주변에 어두운 곳이 없도록 조명을 밝게 하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러움 방지 매트를 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여성분과 70세 이상 남성분의 경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하다면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고 아프지 않게 뼈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우리 어르신의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혹시 우유를 잘 못 드시더라도 두부, 검은깨, 멸치가루, 케일, 또 칼슘 강화 두유, 치즈 같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왕 드신 칼슘이 뼈까지 잘 가도록 햇볕도 적당히 쬐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과일도 곁들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두부 반찬을 하나 더 올린다거나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을 더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르신의 소중한 뼈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정보들이 우리 청취자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저희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늘 건강하십시오.